변대준의 건강정보. 변대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톤의료원의 변대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건강정보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요? 네. 사실 이 한국 뉴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로타바이러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그 한 큰 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망한 신생아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나왔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로타바이러스라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또 로타바이러스가 뭐 항상 이렇게 치명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로타바이러스가 이제 소아에게 유행을 하면서 유행성 설사병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예, 사실은 그게 더 흔한 일이고요. 예, 이렇게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설사하고 구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장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병을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사실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도 로타바이러스를 감염된 그 신생아를 뭐 격리시켰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다면 이게 유행성으로 이제 퍼져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가능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제 로타바이러스는 언제쯤 유행을 자주 할까요? 바로 지금 시점에요. 네. 되게 이제 유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늦가을, 겨울, 초봄에 걸쳐서 유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환자들은 3세, 4세 미만, 적어도 5세 미만 정도의 어린이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06년에 예방접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예방접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서 미국에서 1년에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그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인데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지구 전체로 보면은 뭐 아직도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의 어린이가 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것은 이 로타바이러스 자체가 뭐 치명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로타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그 병에 걸리는 어린이들이 네. 사는 그 환경이 대개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그렇군요. 지역과 어린이들이든가 또는 그런 설사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미비된 네.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들도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약간 핵심적인 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자체는 치명적인 게 아니지만 네. 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네. 그만큼 이제 치료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로타바이러스라고 했을 때 로타가 무슨 뜻일까 이런 예.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로타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네. 차가 가다가 이렇게 둥글게 그렇죠. 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데를 이제 로타리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바퀴, 로타라는 게 바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로타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바퀴처럼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보이는 모양을 따서 바퀴처럼 보인다고 해서 로타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죠.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신기한 좀 네. 약간 흥미로운 이제 네. 이름의 기원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네네.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증상은 이제 한 2, 3일 정도의 이제 잠복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한두 시간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잠복기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주된 증상은 이제 물론 설사가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한 아이들은 설사와 함께 열, 그다음에 복통, 그다음에 구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네. 근데 대개 이런 증상들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예. 뭐 대개는 다 이제 치료가 되는데요.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탈수증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설사를 해서 물을 이제 손실하게 되고 구토도 그렇고요. 구토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탈수가 되면 탈수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합병증들이 생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이런 탈수가 주된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로타바이러스 증상 중에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이제 탈수증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탈수 증상은 예. 어떻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탈수라는 건 사실은 뭐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수분을 섭취를 못하는 경우에 탈수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또는 지금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설사나 구토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을 손실하게 되면은 뭐 언제든지 탈수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죠. 네. 그럼 이제 탈수가 생기게 되면 입이 마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소변량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쓰는 그 작은 영아들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는 기저귀를 가는 횟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소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탈수가 심한 아이들은 울어도 눈물이 좀 안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탈수가 심해지면 자꾸 이렇게 아기가 깔아앉으면서 졸려하고, 예, 네. 이제 이런 증상이 있죠. 좀 큰 어린이들은 뭐 가슴이 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탈수 증상이 있으면 그 아이를 반드시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만 많이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는 것이 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네. 이 로타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라고 하니까 로타바이러스를 죽이면 가장 뭐 좋은 네.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로타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로타바이러스가 스스로 생명을 다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네. 예, 항생제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병의 경과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제 최선의 치료인데요. 사실 뭐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되게 회복이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정맥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 한 7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치료는 일단 로타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약은 없고 네. 이제 면역력이 이제 회복되기 기다리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네.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사실 그 인터뷰 초반에 로타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로타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로타바이러스는 매우 쉽게 전염되는 병이에요. 네. 병이 있는 아이가 이제 대변을 보게 되면 대변에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변으로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 네. 이 다른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접촉하게 되면 다른 아이의 손을 통해서 그 손을 입에 넣게 되면 또 입으로 그다음에 대변으로 오염된 장난감 뭐 이런 그 주변에 아이들이 접촉하는 물건들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입 안으로 들어갈 때 로타바이러스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병이 전염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네. 쉽게 전염이 됩니다. 아, 사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전염이 네. 굉장히 잘 되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 질병의 경우 좀 예방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방법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와서 전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는 손을 잘 닦고 물건의 표면을 잘 소독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입으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사실 뭐 이렇게 손을 잘 닦는다든지 물건의 표면을 잘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비록 로타바이러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 로타바이러스의 예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의를 하는 것이다인데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그 예방 수칙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제너럴 프리코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일반적인 주의를 한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손을 잘 닦고 물건의 표면을 잘 소독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냥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손 잘 닦고 네. 소독 잘하고 뭐 네. 청결을 유지하고 네. 이런 것이 로타바이러스의 예방법이다. 네네. 간단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2006년에 예방 주사가 이제 마련이 됐다고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그럼 예방 주사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엄격하게 말하면 예방 주사라기보다는 예방 접종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로타바이러스를 예방 주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주사가 아니에요. 먹는 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접종을 완료하면 85% 이상 많이 보고하는 문헌에는 한 95%, 98%까지 예방 접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방약을 주사로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매우 편리하고 불편함이 하나도 없죠.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한 방울을 입에다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렇군요. 간편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예방 접종은 그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병이 가장 많이 유행하는 그 나이, 네. 그게 이제 한 32주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후 32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고요. 네. 32주까지 예방접종이 안 된 어린이는 그냥 안 된 것으로 그냥 하고 예방접종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군요. 그러니까는 예방접종을 안 한 어린이가 돌이 됐는데 예방접종 안 했으니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방접종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그렇군요. 더 이상 그 나이에는 하지 않습니다. 32주까지만 예방접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만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균에 의한 설사병, 소위 말하는 식중독 같은 것을 예방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뭐 독감 접종 받듯이 뭐 네네. 제가 로타바이러스 접종 받는다고 그게 효과가 네. 나타나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이게 네. 먹는 약이라고 하시니까 좀 네네.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 먹는 예방접종에 사실은 로타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소아마비도 먹는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근데 소아마비는 먹는 예방접종약도 있고 주사로 쓰는 것도 있고 이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소아마비는 선진국에서는 주사로 쓰고요. 네. 되게 이제 그 소아마비가 많은 나라에서는 먹는 걸 쓰는데요. 그렇군요. 이 로타바이러스는 주사가 없고 먹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약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세 차례 먹는 약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약은 생후 2개월과 4개월 두 번만 먹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어떤 그렇군요. 것이든지 간에 선택해서 32주 이전에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로타바이러스가 많은 한국인들 귀에 이제 많이 익숙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는 내용이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조금만 요약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워낙 많은 내용을 네네.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네. 네. 그 로타바이러스는 이제 어린이에게 특히 3세, 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유행성 설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네. 늦가을과 겨울 초봄에 걸쳐서 유행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3세, 4세 미만에서 잘 발생을 한다 이런 거고요. 감염되면 주 증상은 물론 설사가 나는 건데 그렇죠. 간혹 가다가 설사와 함께 열, 구토, 복통이 동반될 수도 있고 네. 되게 앓는 기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런데 그동안에 되게 면역력이 있는 아이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수분 공급만 해주게 되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주 드물게, 탈수증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탈수증의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셔야 되고요. 그 입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와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물건의 표면을 잘 소독하는 것이 예방법이다. 네. 그다음에 예방접종약이 있어서 먹는 약이고 매우 편리하게 생후 32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정도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오늘은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토리온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